우리랑 연관돼 있다. 맞아요. 그건 맞아. 케레이랑 우리랑은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12쪽서부터 하나하나 이게 보게 되면요. 이 케레이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케레이족이 이 책에 의하면 흉노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 제국은요, 24개의 부족이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케레이족은요, 바로 이 흉노 제국에 있었던 24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한 부분이겠죠. 전체는 아니고 그 케레이족은 흉노 제국의 한 분파의 민족으로서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에 펼쳐져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랑 연관은 돼 있는데 저게 다 우리 거는 얘기 안 하잖아, 제가. 그리고 제가 여기 읽지도 못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네, 봐 여기 이렇게 다 보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짱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중에 한 일원이었다야. 내 얘기에 일관되지 않나 지금? 저기 상생방송 증산노 애들한테 가서 한 얘기나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얘기나 늘 똑같잖아. 우리는 연방의 일원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그걸 국뽕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국PD 해갖고 땅이라는 단어가 원래 스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게 다 황국의 영토였다는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그 영역은 맞아. 근데 똑같잖아. 이거랑 결이랑 케레이랑 내가 봤을 때 이거 말을 제 연구한 내용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실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케레이족들은 우리가 혈연관계가 있다예요. 그리고 스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탄은 저쪽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저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한국에서도 쓰여요. 지금 우리가 땅이란 단어를 쌍디귿의 땅이라고 하지만 후민정음 쓸 때만 해도 시옷디귿을 해서 스땅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지금은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알타이계 어족이라고 해서 알타이계 단어만 쓴 게 아니라 제가 그 상생방송에서 한 거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책을 썼는데 나중에 알았다. 백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미 책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출판을 했지만 다음번 출판을 할 때는 백인까지 집어넣어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영상 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단어는요, 영어랑 인도 유럽어랑 관련된 단어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 같이 살았거든. 여기서 또 막 개거품 물을까? 증거 다 있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단어에 스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냥 스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라가 아니야.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근데 이거 구별을 잘 못하대. 그리고 새 역사학자들이 한 땅 고기를 다 인정했다. 아니, 인정한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요것도 또 하트 마크 또 눌러서 한번 보고 가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 땅 고기 내용 나온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에 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민족들이 몽골 초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단국이랑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죠? 이게 외국 문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역사를 연구할 때 대부분 한단국이나 국내 문헌을 위주로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역사책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거기 몽골 초는 아니었고 최초는 파미르였다는 얘기를 해요. 파미르로부터 몽골로 가서 몽골 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크게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미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파네류산에 12황국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황국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파미르에서 시작된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황국이 그러면 존재했을까? 우리나라 문헌에는 일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요거는 서양의 그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무대를 연구할 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유라시아에 거대한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를 쓴 책의 내용 부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아, 고대에 어떤 큰 국가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 요거는 영국의 브리테니카 사전에 있는 그 대타타르, 러시아에서는 벨리카야 타타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영국에 가면 수백 장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벨리카야 타타리아라에서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점은 이 지역과 알타이어의 분포는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그 영역과
그 지역은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건 몽골말을 쓰건 카자흐를 쓰건 상관없이 모두 알타이계 언어를 쓴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은 어쩌면은 만 년 전 이전에는 우리가 비슷한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거대한 유라시아의 연방체적 국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의 책을 봄으로써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렇습니다. 한단고기를 인정했다는 말은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한단고기 모릅니다.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고 제임스 처치워드 그 사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책 안 읽어봤잖아. 난 읽어봤다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무대륙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 무대륙이 있다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중앙아시아 사람들로부터 유라시아에 있었던 거대한 위구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따온 거예요. 그거는 무대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위구르 현지인들이 이 지역에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전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곡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가 자비를 들여서 당군의 나라 가자산을 러시아어 버전으로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러시아인, 카자긴, 우즈벡인 정치인들이나 그 재계 그룹 좀 돈 많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 이걸 제가 공짜로 돌려요. 이런 책인데 한번 읽어봐라. 왜냐? 너희들의 전설에 나오는 그 유라시아 거대한 유목민족 국가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를 써놨다. 근데 이거를 나는 해석할 때도 뭐라 그래? 이건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알타이 민족의 공동의 유산이다라는 의미로 썼고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제 한글로 써있는 책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공동의 그 조상을 가진 자손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자원개발 이런 거 같이 하자라고 제안할 때 재료로 써먹습니다. 여기 그 아까 중간 영토에 보면 케레이족인데 케레이족의 족보를 보고서 찾아냈는데 유목민족한테 족보 했죠? 유목민족 족보 있어요. 조선의 그 4대 부들만 족보가 있었는 줄 알아? 유목민들도 족보가 있어요. 이 책이 바로 그 족보책이야. 이거 족보책이에요. 카자흐에 130개 민족이 있어요. 그 130개 민족의 민족별로 이렇게 책을 써놨습니다. 책을 써놨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족보에 기반을 하잖아요. 본관, 성, 파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책에도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동래정씨 충정공파가 있다. 그러면 그 남녀는 옛날 때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아시아도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오르타주스의 나이만의 옐티의 부족이면은 서로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얘기를 하질 말어.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농경민족화 되면서 김 이렇게 내리지만 거기는 유목민이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성씨를 돌려가면서 가요. 그게 우리나라에선 돌림자가 된 게 아닌가 싶어. 근데 거기는 성을 돌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다. 이 책, 아까 얘기했죠? 이 책입니다, 이 책. 어차피 너희들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출처를 안 써준 건데, 에이, 출처, 얘따 먹어라. 이 출처는 제 책 사면은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 카자흐스탄 문헌에서 이렇게 나와요. 족보책들이. 여기 쭈르륵 나오죠? 아, 여긴가? 여기. 이렇게. 어차피 보여줘도 모를 테지만, 일단 알려는 줄게. 무식한 사람,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자, 여기 아까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지도. 거기에 케레이트라는 부족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한국말에 사람들 할 때 들과 어원이 같습니다. 중세 때는 트, 지금은 다르라고 합니다. 다르.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백문의 불여일견.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우리 헬마우스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요 제임스 처치우드의 무대륙이 존재했다 안 했다 난 관심 없고 그 제임스 처치우드 하면 무대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티베트를 갑니다. 티베트 고문원을 찾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 그 고문서에서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다? 유라시아에 거대한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래요. 한단곡이 기록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티베트에서 발견된 겁니다. 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딴 거 관심 없어. 무대륙에 존재하느냐? 몰라.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란데 따따리에라고 해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나온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는 그 영상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이것도 유라시아에 어떤 대륙이 있어 거대한 국가가 있었던 걸 얘기하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모택통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빨갱이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이죠. 자, 러시아 대통령이고 www.1tv.ru 러시아 공영방송입니다. 야매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 공영방송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На новоселье на Старой площади Путин пришел с подарками, редкими старинными книгами. И как глава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ГО в конц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глядя в глаза собравш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лучить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러시아 말 잘 모르죠? 저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푸틴이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옛 고지도를 봤다 해요. 그래서 옛 유라시아에 있었던 고대 왕국의 지도를 보면서 이거 뉴스가 계속 연결되는데 앞에만 제가 잠깐 보여준 거예요. 저기 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아이고. B자로 시작하는 거. 벨리카야 타타리아. 러시아 말입니다. 나 루스감. 러시아 말로 벨리카야 타타리라는 나라예요. 그거는 뭐다? 대타타르 제국. 거대한 타타르 제국. 아까 브리타니카 지도에 있던 그란데 따따리에, 그란데가 러시아 말로 벨리카야예요. 벨리카야, 거대한 따따리에, 타타리아라는 나라 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근데 그 전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야.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네요.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의 그 제임스 처치한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비주의 음모론자, 난 관심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티벳에 갔던 고문서에 그러한 기록이 있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난고기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관된데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심지어 러시아엔 책도 있어.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못 볼 겁니다. 여러분 유라시아에 이러한 거대한 유무민주 국가가 있었다는 전설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다 암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최근에 러시아 역사학자도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죽었어요. 벨리카야 타타르 나라를 직접적으로 연구했던 러시아 역사학자인데 여자인데 그 사람은 1985년인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명 또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밝혀지면 안 되는 역사야. 왜냐? 이 역사가 밝혀지면 공산당이 싫어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다는 이 거대한 유목민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할마우스가 이런 걸 도와주지? 너 혹시 친중파? 응? 왜 그래?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면서 뭘 보게 되느냐? 이겁니다. 고대 유라시아에 있었다는 나라의 영토 모양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알타이계 어족의 분포도와 비슷하다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러한 나라가 있었다는 시기도 10,000년이 넘거든. 10,000년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한국어와 일본어, 그다음 만주어, 몽골어, 투르크 계통의 언어가 10,000년 전에는 같은 언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의 이 알타이계 어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별도별도의 언어가 됐지만 그 이전엔 같은 언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절에 이런 연방국가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타이계 어족의 지도와 닮아 있잖아요. 분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2황국이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알타이계 어족의 분포와 일치하는 걸로 봤을 때 이건 알타이계 어족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썼는데 나중에 제가 백인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음번에 쓸 때는 백인도 집어넣겠다라고. 이 정도 스케일로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저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질을 할 만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자,
이 책은 뭐 좌파들 관점으로는 국뽕 대통령이 쓴 겁니다. 국뽕 대통령. 너희들이 싫어하는 전두환, 박정희 그런 사람처럼 카자흐스탄이 독립하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었던, 지금은 아니니까, 일대 대통령 나제르바이프 누르술탄 대통령이 명령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공문이 나와요. 공문. 여기. 국가에서 독립을 하고서 우린 더 이상 소련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린 독립국가다.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우리 카자흐 민족 고유의 역사를 쓰자라고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역사책입니다. 좌파식으로 얘기하면 국뽕 역사책이야. 근데 그러한 사례는 많아요. 백제 때도 그랬고 고구려 때도 그랬고 다 그 나라가 융성할 때는 자국의 역사를 씁니다. 심지어 청나라 때 흠정 만주 올리고도 청나라의 만주족 황제가 쓴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영토 넓힐 만큼 다 넓혔고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 이제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역사책을 쓰자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책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따라서 뭐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위서다 아니다는 환단곡이랑은 스케일가 다르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쓴 역사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단고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러시아말로 번역해서 카자흐 친구들한테 돌린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애국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너희들은 이런 거 할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잖아. 지식도 없고. 그렇죠? 자, 그 책 18쪽과 19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구르 12연방국은 몽골의 아르한가이 지역에 존재했다. 위구르. 근데 케레이 왕국은 5세기에서 8세기경 토그즈 오그즈라 불렸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5세기네. 고대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까 그 헬마우스가 뭐랬어요? 케레이는 중세 부족이라며? 아니에요. 5세기 때도 존재했습니다. 책에 써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응? 이 책에 써 있어. 마우스가 어느 순간이래. 중세 부족이 아니에요.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게 서양인들이 세계사를 썼기 때문에 서양인의 인식에 케레이 부족이 들어오게 된 게 12세기야. 왜? 마르코 폴로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몰랐다고. 몰랐어요, 서양인들은. 근데 그건 마찬가지잖아. 우리 한민족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 하지만 나같이 고대사를 믿는 사람들은 한단고기에만 1000년 전에도 있었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는 코리안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지. 한민족의 명칭도 여러 번의 변이를 거쳤지요.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따지라 그러면은 5000년 전, 단군조선, 그 이전까지 가면 10,000년까지도 가잖아. 근데 그때는 코리안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다 있잖아.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위구르 제국으로부터 갈라졌는데 이 케레이라는 사람들이 위구르 12연방 국가에서 시작된 그 이론이었대요. 근데 그 12연방 위구르 국에는 9개의 민족이 있었답니다. 토그즈, 오그즈. 토그즈라는 건 카자흐로 숫자 9예요. 오그즈. 화살이라는 소리인데 민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그 한자 쓸 때 민족 족자 할 때 화살 시자 쓰지요? 옆에. 똑같아요. 왜냐? 그 한자 자체가 동이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니라. 그래서 민족이란 글자에 화살 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9개의 민족이 12개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케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단국에 뭐가 나와요? 구이족이 있는데 구이족이 만든 나라가 12연방 환국이다. 같은 내용이잖아. 맥락이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맥락이 같네. 시기는 달라요. 12한국의 이야기는 12,000년 전 얘기고 이 이야기는 5세기야. 하지만 5세기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존재한다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야? 난 여기에 꽂힌 거야.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배경은 어디냐? 파미르. 근데 한단고기의 내용도 어디에서 나오냐? 파미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12,000년 전에 있었다는 9개의 부족이 12개의 연방 국가를 만드는 전통은 12,000년 전 우리가 인식하는 한단고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전통이 유지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예요.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지.
이 정도로 고대사 연구해서 푸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스케일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대본 줬나 보지? 외우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한결의 어원은 캔케레, 케레, 카레이츠, 카라, 코레 등등. 뭔 말인지 모르겠지? 공부를 해야지. 자, 케레이라는 족보책에 보면은 영상 16분 10초라고 돼 있네? 영상을 보죠, 그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문장도 나와 있지만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요, 카자흐족 한 민족만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 오늘날 바시키르,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이라트이며 이들을 모두 기레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따라서 케레이족의 후손은요, 아까 제가 케레이가 결해랑 연결돼서 한민족과 관련이 됐다라고 해서 오직 한민족하고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조상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레, 즉 케레라는 명칭은요, 각 민족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언어가 분화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같은 민족의 언어도 또 단어가 변하게 되죠. 그럼에 따라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되는데 그중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하면 여기 써 있다시피 바로 케레이, 케레이트, 기레이, 키레이, 키레이트 등등의 단어들이 나중에 민족 명칭으로 오늘날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레이 족보책에서는요, 이 케레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39페이지에 있는데, 현대 하카스족 언어로 키레트란 삼룩을 뜻하는 것으로 거대한 새를 의미한다. 고대 몽골어에서는 케리에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은 헤레, 까마귀, 검은 새라 부른다. 콩케리에는 큰 까마귀라는 뜻으로 현대 몽골어로는 혼헤레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케리라는 민족 명칭은 원래 까마귀라는 단어였던 하카스의 케리에 혹은 중세 몽골의 케레 그리고 현대 몽골의 헤레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한국어의 결에, 가라, 가야를 뜻하죠. 그리고 고려, 고구려의 명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상징은 또 검은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삼조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케레이 부족도 마찬가지로 태양 속의 새, 케레이, 영상이 켜졌어요? 즉 케레를 상징으로 썼기 때문에 영상 켜져 있어요, 아직도? 이들은 혈연 관계가 있는 같은 민족에서 사운드가 나와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에서 나오는 케레와 그 다음에 캔케레는 현대 한국. 스톱.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나오네. 39페이지네. 여기 이제 한글로 써놓은 건 뭐야? 현대 카카스족 언어로 키레트란 삼룩을 뜻하는 것으로 거대한 새를 의미한다. 태양새 삼조고입니다. 고대 몽골어에서 케리에라고 불렸으면 오늘날은 헤레, 까마귀, 검은 새라고 불린다. 헤레는 현대 몽골어, 중세 몽골어로는 케레입니다. 그래서 콩케리에는 큰 까마귀, 즉 한국말로 얘기하면 갈까마귀의 뜻으로 현대 몽골어로는 혼헤레라 한다. 저 혼헤레가 중세 몽골어로는 캔케레, 그게 현재 한국에서 그 잡발들이 쓰는 한결레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가 빨갱이한테 나쁘게 쓰이고 있는 사례죠. 이런 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여기 이게 써 있어요. 카즈르그 하카스 틀른지에 키레트, 삼룩, 알르쿠스, 키에응, 아쿠, 퀘니에 몽골 틀른지에 케리에, 헤레, 헤레게친, 콩케레 등등등 이게 써 있어요. 카자흐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읽어주면 못 알아듣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결에, 한결에라는 단어는 원래는 까마귀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네. 왜? 까마귀는 태양새거든. 왜 까마귀를 썼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흉노족은 자기의 왕을 뭐라 그래요? 택리고도 선우. 태양과 달로부터 태어난 천손. 태양과 달이 일식, 즉 섹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태어난 천자는 금성인데 이 금성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믿거든요. 그게 바로 천송강림 사상입니다. 그래서 금성을 태양새로 묘사해요. 태양새,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고구려도 까마귀를 썼던 이유가 뭐냐?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이 강림에서 만든 나라의 자손,
천손의 나라다라고 해서 까마귀를 쓴 겁니다. 까마귀가 금성을 상징해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케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를 지워주세요. 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케레이라는 단어에서 한국으로 파생된 단어는 결애와 가라가 있습니다. 옛날 가야의 옛 명칭이죠. 가라, 가야. 그게 있고, 케레이는 다시 케레이트, 케레이드, 커리에, 까리에츠. 까리에츠는 참고로 한국인을 부를 때 쓰는 러시아입니다. 까레이스키 아니에요. 까레이스키는 한국인의라는 형용사고, 한국인은 까리에츠. 한국인 여자는 까레안까입니다. 자꾸 이거 뭐 까레이스키 아니고 잘못된 러시아예요. 그렇게 되고, 커리에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아까 여기에도 보면 이 문자에도 나오죠, 여기.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구나. 캐리에라고 부른다 했을 때, 그 캐리에라는 거를 음차 문자로 극렬 쓰고 컬리에라고 부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사는 케레이족들을 중국인들은 컬리에라 불러요. 예, 캐리에라는 발음을 음차 문자로 썼기 때문에, 물론 카자흐인들은 그거를 케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지워주세요. 한국에 쓰이는 고려, 구린,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꾸이린, 그 다음에 계림, 길림 등등이 다 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리고 길림성이라는 단어도 바로 계림이랑 어원이 같고 그게 바로 케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즉 신라도 고구려처럼 천손 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나라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국가 명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길림성은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청나라, 만주족 청나라가 쓴 흠정만주 원류고에 의하면 신라의 위치는 길림성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길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신라의 옛 명칭인 계림과 어원을 같이 한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신라가 만주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 명칭을 쓰는 민족들을 보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일본 등등등. 그래서 이 명칭이 발견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유태인과 한민족은 조상이 같다. 얘기하냐. 나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아시죠? 저 기독교 신자 아니지만 유태인과 한민족은 뿌리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대사를 기반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대사를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같아요. 특히 김해김씨 유태인하고 혈연관계 매우 깊죠. 그리고 이 케레이라는 단어의 한자 음차 문자 중에 하나가 기련산입니다. 기련산. 자, 기련은 중국 발음으로 칠렌이에요. 칠렌인데 이 기련산도 관련이 있는데 하필이면 기련산의 위치가 파미르네. 흉노의 거점지 중에 하나입니다. 써있죠 저기? 흉노의 거점지. 김해김씨의 조상인 김일제의 아버지인 휴도왕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 기련산이 저쪽 별표된 저 지역이에요. 보이시죠? 기련이란 단어도 케레이, 기렌, 기레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천손이 강림한 산, 즉 까마귀 산이라는 소리예요. 케레이족의 기원은 파미르입니다. 족보에도 케레이족은 흉노로부터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흉노의 발상지가 저쪽이에요. 그쵸? 치맥. 갑자기 또 배고파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하는데, 케레이, 기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니은자가 붙었잖아요. 니은, 기렌, 기련산. 저 니은은 왜 붙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학자 설명 못하죠. 저거는 저 발음이 몽고로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몽고로의 까마귀인 헤레, 케레에서 왔다고. 근데 몽골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몽골의 명사에는 엔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엔화. 즉 무슨 말이냐? 니은이 붙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몽골어의 나무는 멋듭니다. 한자의 나무 목자랑 어원이 같아요. 멋, 나무목. 멋드라 그래요. 멋. 그런데 엔화가 나서 멋듬이라고 합니다. 멋듬. 그게 묵돌선우의 묵돌이 바로 목이에요. 나무목. 그래서 니은이 들어갑니다.
몽골에서 나타난 현상. 몽골어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명사의 니은화, 엔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레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기련, 케렌, n이 붙은 거는 이게 몽골 땅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엔화 현상이 붙어서 니은 발음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mot, M-O-D라 써있죠? 저게 나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엔화 해서 n, H자는 보이는 게 저게 키릴 알파벳에는 n입니다. 근데 D도 자음이고 N도 자음이기 때문에 거기 모음을 삽입해요. 그래서 멋든 해서 그게 묵돌이라는 단어의 몽골식 발음이에요. 모돈샤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고려잖아요. 근데 저거를 아까 제가 했죠. 솔롱보스 훈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린 훈이라고도 얘기한다. 구리 자체가 구려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N화가 붙어서 구린이 됩니다. 그래서 구린훈 해도 한국인이에요. 이러한 언어 변화의 디테일까지 찾아낸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저한테 그 덤벼들었던 강단, 제야, 고대 사학자들 저한테 엄청 발렸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예요. 자, 키렌이라는 지명은 바이칼호수에도 있습니다. 요 뒤에 여기 나와, 요거. 저 밑에 흐리게 보이죠? 키렌이라 써 있는 거예요. 키렌. 그 흉노족의 그 발상지 중에 하나인 기련사는 흉노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죠? 기련은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기련사는 저기 밑에 있는 저거예요. 티베트 쪽에 붙어 있는.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도 키렌이라는 지명은 존재합니다. 왜? 이게 까마귀를 상징한 케레이라는 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이 책, 케레이 족보책이면 케레이족의 활동 영역은 바로 키렌과 기련이라는 지명이 있는 중간 영역, 오르혼 언덕입니다. 저쪽이에요. 즉, 저 일대가 케레이의 활동 무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대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날 한국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몽골, 타타르, 오이라트 등등으로 불리게 된 거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쌍판댁이나 언어도 많이 변화가 됐지만 조상은 같다. 그리고 여기 족보책에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43페이지서부터 나온다고 봐야겠다. 예큰슈 탈라오 2장 챕터 케레이 한드그 케레이 한국 2.1에 케레이 한드그는 칼릅타우스 지에니의 나무 케레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탄생해서 이동했나 이런 기록이에요. 여기에 보면 약 그렇게 해서 30페이지 정도가 뒤에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이칼 호수에 갔을 때 우리나라 역사연구학자, 그 다음 향토사학자, 뭐 민속학자, 그 다음에 무당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가서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는 아르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제가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띠까리에츠 그러더라고. 너 한국인이야?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나 부리아트 사람인데 너희랑 우리는 형제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지역의 치과 의사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따온 건데 그걸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Скажите, да. Лет 25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древние люди шли с Африки через Сибирь на восток, они прошли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Байкала, ушл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 Японию и так далее. И вот на генном уровне кровь ближе всех, бурятская кровь к корейским, потом японским, потом монгольским, ну и так далее. 2만 년 전에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저 바이칼,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얘기 뭐예요? 옛날 때 저기 그 파미르 지역에 살았거든. 동쪽으로 이동했다. 몽골, 부리아트, 타타르, 한국인, 뭐 몽골인, 뭐 일본인 등등이 이동을 해서 지금 현 지역에 살게 됐고, 나중에 다시 몽골,
한국, 일본 이런 사람들은 동쪽으로 더 이동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지역엔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사람들 환빠 아니에요. 환단국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그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있대요. 난 이거 나 녹취 엄청 많이 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캐레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민족으로 인식하는데 그냥 오늘날치만 그냥 한국 사람식으로 사고하려면요 성씨라고 보면 돼요. 성씨. 예, 성씨 정도로 보면 돼. 김씨가 한국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 옛날 이 씨족들이 섞여 살면서 막 흩어졌거든. 흩어졌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어요. 오늘날은 근대 국가가 되면서 정착됐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인, 몽골인, 타타르인 이렇게 불리지만은 그 안에 김씨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캐레이족들이 흩어져 있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해 유민 까마귀는 내가 이미 설명했죠. 발해 유민은 캐레이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자, 요게 뭐냐면 그 왼쪽은 캐레이들의 대거랑 항쟁. 여기 나오는 책. 저 보여주세요. 이 책에 43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81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약 20장 이상의 분량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왼쪽에 924, 983, 1026, 1090에서 있죠. 저게 뭐냐? 원래 시작은 캐레이족들이 파미리에 살다가 몽골 오르혼 언덕을 거쳐서 동방으로 가서 만주에 살았다 해요. 그래서 만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만주에 살고 있던 캐레이족들이 기탄, 즉 요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게 92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24년에 만주에 살던 캐레이족들이 나라를 빼앗겨요. 빼앗겨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983, 1020, 1090 그 이후에도 계속 연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결국 캐레이족들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몽골 초원으로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써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록은 저를 지워주세요. 발해 유민이 요나라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항쟁을 했던 시기와 대동소이하다. 장소는 만주, 시기는 캐레이족들은 924, 발해 유민은 924년에 거란에게 침입을 당해서 925년 멸망, 1년의 오차예요. 시기는 924 똑같습니다. 983년에 다시 1차 독립운동 실패.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냐? 986년에 후발해가 생기고 다시 멸망. 정한국 생기고 또 멸망.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26년에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30년 홍요국입니다. 같은 장소에 비슷한 시기에 만주에서 요나라를 상대로 싸웠던 캐레이와 발해는 무슨 관계일까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캐레이족들 노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발해 유민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라 얘기했느냐? 제가 이제 딱 가서 이제 이런 고대사를 연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거기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 카자 이름이 샥스백이거든요. 근데 샥스백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너 그거 알아? 카자흐스탄의 캐레이족들은 만주로부터 온 사람인데 너희랑 조상이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캐레이예요? 그랬더니 나 캐레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내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더라고. 캐레이족은 발해 유민, 즉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거를 찾은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에 없다니까. 이건 거의 내가 독보적으로 찾은 거야. 근데 이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 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도 존재한다고 저렇게. 그렇죠? 네. 구전과 기록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처는 내가 이렇게 요 밑에 저를 약수를 치면 보이나? 보이죠? 읽을 줄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출처는 써놓을게요. 친절하게. 이 캐레이트라는 책에 있는 지도예요. 여기 129쪽이라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줄게. 자, 129쪽. 그렇죠? 예. 캐레이찌르. 캐레이까지가 민족 명칭이고 TER, 찌르가 한국말로 들입니다. 그래서 캐레이찌르.
저기 써있죠, 저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몽골로 이동했다. 몽골에 가서 살다가 12세기에 태무진이 쫓겨다니는 걸 보고 케레이족의 옹칸이 사위로 삼는다고요. 그래갖고 케레이족의 옹칸이 태무진을 키워서 징기스칸을 만들잖아요. 그랬는데 케레이족의 옹칸이 죽고 나서, 즉 장인이 죽고 나서 그 아들과 징기스칸이 사이가 나빠져서 권력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서 케레이족이 전쟁에 져요. 그러는 바람에 케레이족들이 몽골 초원에 살기가 입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민족에 이동을 해서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복,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대부분 글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게 오늘날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 중에 하나인 케레이족이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게 저 사진입니다. 저 녹색의 케레이제르, 밑쪽에 노란색의 케레이제르 두 개 존재하잖아. 저 이렇게 된 게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도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 살게 됐다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만 살게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바투한이나 주치 이런 사람들이 유럽을 정복하러 갔을 때 유럽으로 가서 살게 됐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알튼 오르다, 황금 왕조입니다. 청나라의 아이신교로 부이, 청나라 만주족들도 자기네들을 황금 왕조라 그러죠. 알튼 케레이, 황금결의. 예, 쟤네들도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씨의 이 위대함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거의 350년 동안 통치했죠. 저 지도를 보세요. 신라를 제가 왜 중시 여기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고구려보다 신라가 더 찬란해요. 물론 이걸 한민족으로 국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잃고 망명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유라시아에서 엄청나게 그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저 지도 보여주세요. 유럽에 들어갔던 케레이들이 저렇게 러시아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들이 더 서진을 해서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까지 진출을 합니다. 특히 폴란드와 독일에 많이 진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불린다? 아슈케나지 주이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역사. 삼국은 중원에 있었다. 당연하죠. 자, 요거는 박창범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님이셨죠. 저랑 친합니다. 가끔씩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 연락도 해요. 한단고기는 위서자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뭐로 잡았느냐? 오성치로. 태양과 달을 제외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치성 정렬하는 거. 이게 한단고기에 써 있어요. 누구누구 몇 년에 오성치로 이게 5개의 별이 일직선 정렬하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역계산해서 가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단고기 내용에 그 필사본이라고 했잖아요. 필사본, 즉 베꼈다예요. 베낀 건 맞는데 거기에 써있는 내용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다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성치로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라고. 이런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왜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러지?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아니, 중국 애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짓말 치는 판에 일본인들도 한국보다 역사를 길게 보이려고 막 유물을 막 땅에다 지가 묻은 다음 지가 발굴했다 뻥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판에 한국인들은 있는 기록도 아니라고 우기는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역사학자 중국인이야? 아니면 일본인이야? 남들은 없는 기록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싫어해서죠. 빙고. 그래서 이렇게 이투데이에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에서 천문으로 보는 고대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BC 1733년이었대요. 1년 정도의 오차가 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정도 오차는 애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같은 현상이 1년 뒤에 일어날 일이 없거든.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괜찮아요.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였을 수 있어. 연도에 대한 숫자를 셀 때 1, 2, 3, 4, 5로 셀 것이냐 0, 1, 2, 3, 4, 5로 셀 거냐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날 때 1살이죠. 서양은 0살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으로 했는데 이게 연도가 겹칠 때 숫자를 세다 보면 1, 2년 5천 생긴다니까 그건 애교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봤던 천문 현상이 1년 뒤에는 안 나타나요. 저런 특이한 현상은 몇 년 흘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1년 5천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 때도 이렇게 있었답니다. 와, 고구려 때도 천문 관측을 했네. 이건 뭐다? 우리가 독립국가다. 천문 관측은 오직 천자만이 하는 겁니다. 중국 천자가 하는데 고구려가 변방 국가였다면 천문 관측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보라고 했던 세종대왕 천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천문은 오직 황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혼천이를 만들었더니 명나라 황제가 와서 부수라고 난리를 치잖아. 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까. 하지만 고구려, 고조선 이런 데서 천문 관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독립국가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천문까지 관측했다는 것은 우리는 문명국가였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저를 봤을 때 고조선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 왜 이렇게 우길까 하는 거야? 이런 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인데. 이상하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1226년에도 있었다고 하네. 아, 이거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천문 관측 좀 얘기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 한반국의 연대가 후세 조선시대 임의로 정해진 연대와 동일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환단고기가 위설하는 증거인 셈이다. 아니 근데 뒤죽박죽으로 연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그 연도가 딱 맞아? 1년 오차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건데. 그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더구나 박정훈 교수 등이 계산한 단기고사는 연대 자체도 뒤죽박죽으로 알 수 없는 형태의 위서이다. 아니 근데 위서, 그러니까 제가 필사본이니까 나 인정해요. 100년 전에 써진 필사본이야. 뭔가 원전을 베낀 건 맞아. 맞는데 뒤죽박죽이라 당신네들이 연도를 했는데 어떻게 천문 관측이 근데 딱 맞지? 그거는 그 연도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상당히 잘 맞춰져 있다는 소리인데 거꾸로. 이게 뒤죽박죽이었으면은 저렇게 오차가 1년 차이로 안 나요. 그럼 완전히 막 삑사리가 나버려야 돼. 막 500년 차이 나고 이래야 돼. 그래야 저 연도가 틀린 거라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진짜 고조선에 40몇 대에 43대인가? 단군이 존재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가 돼버린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도가 뒤죽박죽이면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아닌가? 응? 제가 국뽕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이 주장들하고도 이제 반박할 때 보면은 오성치료는 550년간 왜 단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550년에 2번입니다. 2년 오차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저걸 뒤죽박죽으로 연도를 썼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차가 막 저렇게 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개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 그 박찬범 교수는 함단고기를 얘기한 거고 저는 정사로 되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일식기록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왜 감안을 하느냐? 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숫자예요. 밑에 중원, 전 중국 왕조죠. 중국 왕조도 저렇게 일식 기록을 했어요. 중국도 했고 우리도 했어. 근데 저 일식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 나사 이클립스 웹사이트라는 겁니다. 여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먼저 이거 제 할 얘기부터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 연도 기록대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하면은 일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난다 해요. 이렇게 제가 선으로 그은 건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많이 겹치는 지역이 양자강 유역입니다. 주로 많이 겹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게 뭐다? 신라는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일식 관측이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일식 기록을 보면은 많이 겹쳐진 지역이 양자강 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한다라고 한 거예요. 신라는 양자강, 백제는 지금의 북경 지역, 고구려는 몽골 지역에 존재했던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건국자들의 이름이 몽골인들하고 유사하다. 일대 고주몽,
주몽이란 말은 지금 현재 쓰이는 몽골 남자 이름은 철먼과 닮아있다. 왜? 주몽이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추모라고 합니다. 주몽대왕, 추모대왕, 초모대왕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몽골 남자 혹은 여자 이름인 철몬이 애칭으로 첨어예요. 첨어. 금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필 또 금성을 상징해. 철몬이 금성이거든. 천손 강림. 일식 이후에 태어나는 천자 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고구려 건국자 이름이 몽골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대왕, 유리왕. 그 유리가 그쵸 부르 대자라 그랬나? 그랬죠. 그 애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도망칠 때 그 강에 막혔을 때 나는 하백의 자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하백 몽골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호수를 누르라고 해요. 누르. 유리왕은 한국식 발음이고 일본식 발음은 누리왕입니다. 누리왕. 누르. 발음 닮아 있죠? 하백의 자손 아닙니까? 3대 고구려 왕 대무신왕.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은 태무진. 대무신. 그렇죠? 그리고 살주제첩의 영웅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지금도 존재하는 몽골 이름에서 나올 수 있죠. 을지, 올지, 문덕, 모돈. 올지모돈이 을지문덕으로 은차에서 한자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몽골 남자 이름. 또 바보 온달이라고 부터 온달. 부리아트 남자죠. 부리아트는 몽골의 같은 계통의 민족입니다. 온달. 부리아트 남자의 이름이죠. 온달. 온달입니다. 온달. 고구려 천문대에 위치는 몽골 쪽인데 고구려 왕들의 이름에서도 몽골 이름이 보이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심지어 몽골에서 고구려 성터가 4개나 발견됐다고 하죠. 몽골 학자는 발견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 고구려 성터 아니에요. 환빠 이러고 있지. 놀라운 거죠. 그렇죠?